기아의 준대형 세단 K7이 새로운 로고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출시 전부터 K8로 개명이 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단지 그랜저나 G80을 염두에 둔 개명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효과는 또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김전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딥다이브 채널을 시청 중입니다. 기아 K8은 요트가 질주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캐릭터 라인, 긴 후드와 대조되는 짧은 프론트 오버행, 패스트백 스타일로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같은 요소들이 웅장함, 역동성, 볼륨감을 강조하며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요트를 형상화했다는 레파토리는 이제 좀 식상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차량들 치고 단번에 요트가 연상되는 차량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K8이 말하는 요트 감성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존재감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하고 싶네요. 날카로운 형상의 헤드램프, 바디 컬러로 마감된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스타클라우드 라이팅이라고 불리는 조금 독특한 형상의 DRL과 턴 시그널까지 어디 하나 도전적이지 않은 곳이었고 그 결과물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무몰딩이 유행인데 기아는 이런 식으로 분야를 막론하고 좋은 건 전부 채용하려 하는 습성이 있죠.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얼핏 보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인지 아니면 전기차인지 조금 헷갈려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K8에 최초로 적용된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별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이 차량의 대담함은 측면부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무려 5015mm나 되는 기다란 전장에 자신감 있게 뻗어있는 캐릭터 라인과 하단의 크롬 가니쉬가 어딘지 모르게 남성적인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패스트백 스타일로 떨어지는 루프라인 덕분에 자칫 올드해 보일 수 있는 측면부 디자인이 한층 더 세련된 느낌으로 가다듬어졌습니다. 마치 A7과 5 시리즈가 적절히 퓨전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 측면부 디자인에서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상어 지느러미인데 이건 소렌토에 처음 적용됐을 때도 좀 별로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좀 불필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역시 대담합니다. 날이 바짝 써있는 테일게이트의 상단부와 리어램프의 조형 자체가 상당히 과감하고 이런 식으로 거침없이 선을 그어놓게 되면 차가 좀 투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리어램프의 섬세한 그래픽 덕분인지 몰라도 나름대로 세련된 느낌이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리어램프의 조형 자체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부 그래픽만큼은 전작 대비 훨씬 더 성의 있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 턴 시그널은 시퀀셜 타입으로 점등이 되고 당연하게도 테일게이트는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입구가 넓어서 좋긴 합니다만 바닥에 턱이 깊어서 이런 무거운 짐을 넣고 빼기에는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덮개를 열면 별도의 수납 공간이 나오고 이 덮개를 고정시켜 줄 수 있는 고정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트렁크에는 이런 큰 여행 가방, 작은 여행 가방, 휘등 유모차, 그리고 골프백까지 모두 적재가 가능합니다. 이 K8은 뒷좌석에도 꽤 공을 들인 차량입니다. 이 뒷좌석에 승객을 태울 일이 많은 차량이기 때문이죠. 우선 전장과 휠베이스가 길어졌기 때문에 레그룸을 포함한 뒷좌석 공간이 한층 더 여유로워졌고 체감상 그랜저보다도 더 넓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트림과 옵션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이 클팅 가죽 시트도 정말 좋습니다. 앉았을 때 착자감뿐만 아니라 가죽을 만졌을 때의 질감도 굉장히 좋고 마치 샤넬백을 깔고 앉아있는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이 정도까지 해서 절제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도어 트림, 스피커 커버, 전면 시트 등받이에 있는 크롬 가니쉬,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래쪽에 있는 킥 플레이트까지 그랜저보다 조금이라도 더 고급스러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을까요? 지금은 너무 많은 다이아몬드 패턴들의 장식들이 무리하게 더해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수납상도 보겠습니다. 우선 도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시트 포켓은 깔끔한 하드 커버로 되어 있어서 많은 짐을 넣고 다니기는 좀 불편하겠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은 잘 들어서 좋습니다. 가운데는 암레스트에는 역시 트림과 옵션에 따라서 다기능 스위치를 적용할 수가 있고 뒤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좋습니다만 이 버튼들의 플라스틱 느낌이 너무 정직한 것 같아서 고급스러운 느낌은 조금 떨어져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2열 좌석을 위한 송풍구와 2개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 옵션에 따라서 3종 공조 시스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아용 카시트 설치를 위한 아이소픽스 고정 장치는 시트 속에 깊이 파묻혀져 있지 않고 깔끔한 덮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설치 시 가죽이 손상될 우려 없이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창문은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창문을 내렸을 땐 이 앞부분은 조금 남지만 뒷부분은 깔끔하게 잘 내려가서 팔을 걸어놓을 때도 불편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이 선블라인드를 적용하려면 조금 더 비싼 트림을 선택해야만 하고 조금 더 품격 있는 주행을 원하신다면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 전동식 도어 커튼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옷걸이형 헤드레스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중에 외투가 구겨지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어 좋습니다만 역시 기본형 모델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래 품위를 유지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마련이죠. 기아 K8의 주력 파워트레인은 합산 최대 출력 230마력의 35.7토크의 힘을 발휘하는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최대 출력 198마력의 25.3토크의 힘을 발휘하는 2.5 가솔린, 그리고 최대 출력 300마력의 36.6토크의 힘을 발휘하는 3.5 가솔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6단 자동 변속기가, 나머지 가솔린이나 LPG 모델은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신형 K8은 전작인 K7에 비해서 크기가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은 오히려 10kg 정도 더 감량됐습니다. 연비는 2.5 가솔린 모델이 12km/L, 그리고 3.5 가솔린 모델이 10.6km/L이며 3.5 가솔린 모델의 경우 배기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6% 정도 향상됐습니다. 이 신형 K8의 가격은 엔진 사양과 옵션에 따라서 약 3,200만원 선에서 4,500만원 선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외관이 요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운전석 인테리어는 1등석 공항 라운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1등석 공항 라운지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K8의 운전석은 충분히 여유롭고 고급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전방에 있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입니다. 요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꽤 핫한 키워드인 커브들을 채용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아는 이런 식으로 분야를 막론하고 좋은 건 전부 채용하려 하는 습성이 있죠.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실제로 일반적인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시야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터치 조작도 한결 수월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반영된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조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 터치 패널 기반의 조작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터치 버튼들을 그리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이건 단순히 아날로그 버튼을 터치 버튼으로 전환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닌 터치 패널의 장점을 살려서 공간의 활용성과 사용자의 조작 편의성을 동시에 올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기 중앙에 있는 버튼으로 시스템 전환이 가능하고 온도 조절이나 미디어 볼륨 조절과 같이 직관적인 조작성이 필요한 버튼들은 전부 다이얼 방식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주행 중에 실질적으로 이 아래쪽에 시선을 뺏길 일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속 레버는 여느 기아 자동차들과 마찬가지로 다이얼 방식의 변속 레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됐고 이 센터 콘솔의 다른 장치들의 실용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 변속 레버의 실용성만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만 따로 높이를 높여놨는데 이 부분도 정말 영리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앰비언트 라이트나 우드 장식, 그리고 다양한 다이아몬드 패턴들의 장식이나 퀼팅 시트와 같이 실내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을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뭐니뭐니 해도 가장 반길만한 변화는 바로 이 홈커버에 있는 새로운 기아 엠블럼이죠. 다만 이 홈커버에 스티치라도 조금 들어갔더라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잘 살았을 것 같은데 현대기아는 유독 이 홈커버 바느질에 인색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은 제네시스의 그 럭비공 모양의 스티어링 휠과 마찬가지로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버튼들이 의도치 않게 눌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을 디자인할 때 림이 조금 더 바깥으로 튀어나온 입체적인 형상으로 디자인됐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K8은 기아차 최초로 메르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선천적으로 이 사운드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섬세한 청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피커 리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수납성은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도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센터 콘솔 박스는 면적도 넓고 깊이가 깊어서 이런 큰 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다니긴 좋습니다만 양문형 덮개가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은 조금 떨어져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차급이면 뭐 쓸데없긴 합니다만 컵홀더 덮개 정도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지금 이 K8에는 컵홀더 덮개가 따로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마감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잘 사는 것 같네요. 컵홀더에는 이런 작은 커피잔 고정은 잘 되지만 이런 얇고 긴 물병 고정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덮개를 열면 스마트폰 수납 공간이 나오고 2개 USB 포트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내로 나가보시죠. Let's put our living stereo stylus in this groove.
K8은 모든 창문의 면적이 넓고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3세대 신규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이 시트 포지션이 낮아졌고, 이에 맞춰서 대시보드의 높이도 20mm 정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A필러가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이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미러와 델타 글래스가 적용되면서 사각이 많이 줄어들었고, 늘어난 차체 크기에 대한 압박감도 생각보다 적어서 웬만한 주행 상황에서는 큰 부담 없이 편하게 주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V6의 자연흡기 3.5L 가솔린 모델이며, 가속 초반 엔진 리스폰스가 그리 예민하게 느껴지진 않고 약 3000rpm 부근부터 반응성이 좋아지는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 출력이 아주 남아돌게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고성능 자연흡기 후륜구동 차량들처럼 즉각적인 거동 변화를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진적이고 부드럽게 나타나는 반응성 세팅이 차량의 컨셉에 오히려 더 잘 부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서스펜션의 질감은 초반과 초반 이후에 나타나는 느낌이 사뭇 달랐던 K7과 달리 이 K8은 고속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초반에 그 탄탄한 주행 질감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7의 경우 초반에는 좀 단단하게 조여진 듯한 느낌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롤이 적고 안정된 거동을 가져갈 것 같지만, 속도를 높일수록 도로의 굴곡을 따라서 출렁거림이 좀 발생했었는데, 이 K8은 초반에 그 탄탄한 주행 질감이 고속 영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행 질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오히려 이런 느낌의 주행 질감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 이 차량은 웬만한 주행 상황에서는 최소한 승차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3.5 가솔린 모델의 경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데, 모든 상황에서 댐퍼의 감쇄력을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너 구간에서도 기대보다 롤이 잘 억제가 되어 있고, 언더스티어를 유발할 만큼 아주 과격한 주행 상황만 아니라면 긴 휠베이스와 새롭게 정돈된 차체 밸런스 덕분에 꽤 안정적인 코너링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연속되는 코너 구간에서는 엔진의 다소 문제인 초기 반응성 때문에 운전자에 따라서는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런 준대형 세단을 가지고 와인딩을 즐기실 분들은 없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3.5 가솔린 모델의 경우 트림과 옵션에 따라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마찬가지로 코너 구간뿐만 아니라 앞뒤 구동력 배분이 필요한 상황 등 다양한 주행 상황에 따라 폭넓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이 사륜구동 옵션은 넣고 출고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모든 창문에는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적용되어 있고, 전작인 K7의 경우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이 실내로 많이 유입된다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거슬리는 소음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감각은 조금 오묘하네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제법 묵직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직진 가속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노면의 저항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 차급이면 유격도 어느 정도 있고 컴포트하게 세팅되기 마련인데, 지금은 제 기대와 달리 꽤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시청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차량을 리뷰할 때 이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편인데, 이 K8의 주행 질감은 전반적으로 제 기대 이상인 것 같아서 조금 놀랍습니다. 이 차량의 컨셉도 컨셉이고 시승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와인딩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 차량은 한계 거동도 꼭 한 번쯤은 확인해보고 싶은 욕심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2.5 가솔린 모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모로 완성도 높은 주행 질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3.5 가솔린 파워트레인에 사륜구동 옵션을 넣고 출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의 K7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랜저를 타지 않으면 뭔가 좀 덜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동안 판매량에 많은 차이가 있었죠. 이제는 엠블럼도 바뀌고 숫자도 8로 높아졌습니다. 물론 더 높은 숫자가 그랜저보다 더 좋은 차라는 걸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높아진 숫자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많은 개선사항들이 있었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혹여나 숫자 7이 알파벳 S를 뛰어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브랜드가 있으시다면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